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하러 나온 김세훈이고요. 그 사주 공부를 제가 조금 아직 좀 느려서 그런지 귀에 쫑긋하고 들어도 바로바로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습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궁금한 게 많은 때다 보니까 샅샅이 이렇게 다 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다가 너무 재밌고 그런 걸 발견해가지고 오늘 가지고 왔는데 한 2주 전에 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주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분에 대해서 그런 호불호가 있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 오직 사주적인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원장님이 그때 이제 그 장제원 국회의원하고 묶어가지고 미투인지 불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원인을 일간하고의 거리라든가 그다음에 편관을 깔고 있는 이제 호랑이 위에 올라타서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마음이라든가 그다음에 중요한 이 교운기 나쁜 대운에서 좋은 대운으로 가는데 그 교운기 때 그 비극적이고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거 이런 거를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웠는데 저는 그거 외에도 아주 이 사람의 인생을 샅샅이 제가 조사를 해왔습니다. 월지 유금이 있어가지고 다 털었고. 네. 어느 고등학교에서 언제 잘렸는지도 제가 다 고등학교에 잘렸어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궁금하시죠? 네, 이런 그 호기심 좋습니다. 말씀을 드릴 건데 걸리면 다 죽어.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이제 워낙 보니까 오늘들은 상당히 공부를 잘하시는 선생님들만 많이 앉아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설명을 다 드려야 되나 이런 마음도 들지만 어쨌든 저는 아직 잘 몰라서 다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격을 보게 되면 지금 해수 편인이 있잖아요. 근데 위에를 보면은 투간 이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이 갑을갑 세 개가 모여 있어서 전 처음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제 생각입니다만 삼분격이 아닐까 저는 잠깐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삼분격이라 하면 석삼자에 벗붕자 세 친구가 모여 있는 건데 하나의 그 지향점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는 이제 아까 이재명도 삼분격인 거를 잠깐 봤는데 중국의 등소평이라든가 그다음에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백종원 대표, 그다음에 한국의 이제 나경원 국회의원 당 대표급 이런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거를 갖고 있는데 갑갑갑이 아니고 갑을갑이어서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제 생각의 수준에서는 그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서 비겁이 3개가 있기 때문에 성립이 되고 다만 이제 여기 기토가 있어서 갑기합이 돼버리면 한눈을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삼분격이 성립이 안 되고 또 갑 2개 목 하나 이렇게 있을 때 보통 이런 거 말씀드리면 선생님 저는 해당 안 되나요? 이런 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 건 해당이 안 되고 위로 3개가 있거나 밑으로 3개가 있는 거. 밑으로 3개가 있으면 또 다른 이름이 김영삼 대통령처럼 또 다른 사주가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흩어지지 않고 모여 있고 한눈 팔지 않고 이렇게 있는 이런 것들이 강한 힘을 가진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투간 그 통근도 해중간목, 그다음에 진중을목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목들은 아주 튼튼한 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격국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격국용신. 격국용신은 이제 간목이 하나일 때는 식상이 될 수 있겠지만 비겁이 3개나 되기 때문에 강한 그 경금 편관. 근데 이제 경신금으로 강하게 편관이 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사주는 이제 강한 지향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현실에서 구체화될 수 있는 귀격의 사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격을 먼저 봤고, 그 다음에 눈여겨볼 만한 점이 해월의 차가운 달에 태어났는데, 이제 원장님께서는, 이런 갑신일주가 4, 5, 2월에 태어나면 굉장한 식상달에 태어나면 강한 능력자라고 그 영상에 강의를 하셨는데, 이 사람은 이제 해월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상당히 편인적인 생각을 많이 깔고 있는 사람인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시추정에서도 뭐 상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능력도 상당히 있는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도지사를 했을 때 그 처음에는 3% 정도 차이로 당선됐었지만 4년 정도 더 하고 두 번째 했을 때는 거의 10% 가깝게 크게 이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도정에 대한 평가가 좋았죠. 내포 신도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능력도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여기에는 그 돼 있고, 그다음에 월지가 아까 그 해수였던 거는 이제 조후가 안 맞은. 이제 여기에 오화가 하나 있다 하더라도 C에 있는 거기 때문에 월의 해수가 있는 것과는 뭐 점수로 하더라도 30대 10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조후가 춥기 때문에 격용이 굉장히 튼튼하다 하더라도 운의 흐름에 따라서는 그 고난이 반복될 수 있는 사주다. 그리고 또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주론에서도 우리 수업은 아니었지만 원장님 영상을 보니까 이 갑신 같은 경우는 신무임경. 그러니까 뭐 무토면 편재, 그다음에 편인, 편관 이런 걸 깔고 있다 보니까 이런 네, 그 살인상생의 사주로 어쨌든 이제 갑신일주 자체가 상당한 고난이나 그런 고심감래를 겪는다고 돼 있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격용이 튼튼하지만 조후가 잘 맞지 않아서 일단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육신으로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여기를 비견으로 보면 여기가 임기가 되고 여기가 식재관이 되는데, 지금 갑목일주니까 수목이 임비가 되고 화토금이 식재관이 되죠. 이제 여기서 갑목이 비겁이고, 그다음에 격은 그 이제 삼분격, 그다음에 격국용신은 금, 그다음에 조후가 해수였기 때문에 이제 화식상이 조후용신. 이제 그렇게 보게 되면 재성은 뭐 관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사주는 어떤 게 와도 크게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뭐 비겁 같은 경우도 조후를 조금 도와주는 측면도 있고, 어차피 비겁이 많이 있지만 궁겁증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삼분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목 하나 더 온다고 해도 뭐 그렇게 나빠질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결국 문제가 되는 거는 수인성이 왔을 때 이 식상을 공격함으로써 조후의 파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점수로 보게 되면 지금 비겁이 30점, 인성은 월지에 있으니까 30점, 비겁 25점인가요? 네. 제가 이제 그 배치표가 조금씩 헷갈려가지고, 그 다음에 식상 같은 근데 중심이 되는 관성 같은 경우 인성 35. 35요? 그 책에 보면 어떤 책은 그 원장 페이지에도 어떤 데는 30에서 39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네, 조금씩 헷갈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 강한 관성은 25점, 그 다음에 재성은 10점, 5점인가요? 이게 좀 헷갈렸네요. 그 다음 식상은 10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중심이 되는 오행육치는 비겁과 인성과 관성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인비관 이 중심이 되고 있고, 지장간으로 봐도 인비재. 여기서 그래서 이제 중심이 되는 거는
인비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전체적으로 이 사주를 생각하는 거는 강한 인성의 그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강한 자신감이나 주체성을 가지고 근데 그 방향은 관 권력이나 조직을 향하고 있다. 그런 사람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운하고 세운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지금 해자축, 그다음에 임묘진, 그다음에 사우미로 흐르고 있어가지고 초년에는 좀 어려움을 겪겠지만 중년 이후로 가면 발복할 수 있는 걸로 일단 보이긴 하는데 실제 그거는 이제 디테일은 달라지는데 우선은 10대까지 그 수대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가 그 용신을 공격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집안이 이제 그 충남 논산에서 객주집도 하고 할아버지 때 되게 잘 살았는데 아버지 때 와서 농사 짓고 철물점 하고 이럴 정도로 가세가 많이 기울었대요. 그리고 퇴학을 이 사람이 또 2번 당합니다. 남대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때 하필 1980년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데 이 감목 비겁의 그 의지가 중학교 때부터 혁명가가 되려는 생각을 했었고 고등학교 때는 그걸 실행에 옮겨가지고 막 대전 시내에 있는 사회과학 서점을 다니면서 지하 유인물 이런 거를 읽고 이러다가 그때 하필 1980년 막 합동수사본부 그런 데 걸려가지고 근데 고등학생이니까 뭐 감옥에 가지는 않고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어요. 근데 제적을 당하고 집에서 난리가 났겠죠.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너 학교 그만두면 아버지 죽는다 그래가지고 서울로 보내가지고 서울의 성남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는 또 자기가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만둡니다. 그 국풍 80일 반대 운동 대학생들 하는 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학교를 2번이나 그만두게 되고 그 다음에 뭐 한 번은 퇴학 한 번은 그렇게 되고 가정 형편이 기울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수 용신 그 조후의 부조화가 그런 결과를 낳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이 대운에서 고대 철학과에 있는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남고등학교 그만두고 데모하러 다니다가 데모를 하기 위해서 대학에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혼자 검정고시 공부를 했는데 고대 철학과 83학번에 무려 입학을 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거는 일단은 천간의 화 기운이 그 부족한 조후를 좀 보충해 주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어쨌든 이게 그걸 보충해 주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관이 튼튼하고 그 다음에 대학에 들어갔던 해가 개해 개해. 네, 83학번인데 시험은 82년도 임술년에 보는 거니까 1982년도 임술년 가을에 학력고사를 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술토의 영향으로 특히 이제 당락 정도는 세운의 영향을 받으니까 만약 이 사람 재수를 했으면 영원히 끝났을 건데 기가 막히게 임술년에 시험을 봤기 때문에 합격이 돼서 기본적으로 격이 좋고 하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서 그걸로 굉장히 발복을 하는 기초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뭐 그다음에 두 번째 인묘대운에서는 우선 봤을 때는 조후가 해결이 되죠.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닌데 인목의 수탕기로 그다음에 묘목은 좀 순목이기도 하고 무토 같은 경우는 화토동법으로 뜨겁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는데 굳이 좋다면 여기가 더 좋고 여기는 조금 안 좋을 수 있겠죠. 실제로 살았던 걸 보면 20대 때인데 20대 때는 이제 드디어 대학도 졸업하고 그리고 국회의원 보좌관 생활도 한 3, 4년 정도 하고 출판사 영업부장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이제 먹고 살 그게 되니까 6년 연애를 했던 그 민주원 씨와
90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90년대. 결혼을 합니다. 1990년도에. 네. 6년 83학번이 6년 연애하다가 결혼했으니까 경호 연애 90년도 정도 됐고 정확한 해까지는 잘 네, 모르겠고 5년이라서.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그 무인기묘 대운에서의 그런 조후의 해결 그런 것들이 좀 발생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같은 목이어도 기묘에서는 조금 습목이고 또 습토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안 좋은데 이때는 뭐냐면은 30대 때고 95년부터 2005년까지면 이 22대운 때 자기가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만나가지고 같이 굉장히 뜻을 같이 하게 되는데 자기가 밀던 보스가 2002년도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감옥에 갑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대신해서 그런 건데 그 정치자금을 자기가 만졌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 기묘대운에서 감옥에 한 번 더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하여튼 2000년도 이 기묘대운 내내 선거 출마가 제한되고 고생을 좀 합니다. 어떤 직책도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민주당에서 노무현을 대신해서 감옥에 갔다 이런 인식들이 이제 커지니까 이제 찐 그 오른팔이다 이렇게 돼서 그걸로 인해서 최고위원도 당선이 되고 하는데 어쨌든 이 대운까지는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경진대운 문제의 경진대운 때 크게 발복을 합니다. 사실 이 사람이 평생 이렇게 운동하고 고생만 했지 제대로 누린 거는 2010년에 충남지사에 당선이 되고 2014년 재선되고 그리고 2018년도에 미투가 터졌기 때문에 한 8년 정도 그 권력을 누린 건데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경금이 왔기 때문에 간목의 그 삼분격이 제대로 활용되는 장작이 제대로 패져가지고 제대로 그 쓸 수 있는 나무로 되는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크게 발복을 한다 이렇게 되고 처음에는 아슬아슬하게 당선됐지만 2014년 두 번째는 아주 좋은 평을 받아가지고 크게 10% 가까이 승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항상 도지사 뭐 이런 거 조사하잖아요. 항상 안희정이 1등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조후 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대운이었기 때문에 진토의 그 습한 기운들로 인해서 굉장히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진의 원진을 원국에서도 한번 짜고 있는데 대운에서도 한 번 더 짰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2017년도 하반기부터 좀 그런 불륜 행위를 하게 되고 2018년까지 그런 행위를 하다가 2018년 봄에 미투 사건이 터져가지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가서 하락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건 어쨌든 이 대운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저는 이렇게도 봤던 게 뭐냐면 지금 저거는 간목이 삼분격으로 의지를 강하게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목의 움직임이 굉장히 목 한두 개 있는 사람보다도 이런 사람은 목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간목의 운동은 병정화에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해서 제가 듣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은 10대, 20대 대학에 가서 운동을 한 게 아니고 고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간목의 그 강한 뜻이 화대운 때부터 펼침을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토는 뭐냐? 간무충. 뜻이 한번 꺾이는 때거든요. 어떻게 꺾이냐면 이 사람이 이제 암기부에 2번 연행되고 이러면서 그 수사관들하고 고문을 이겨낼 수 있었겠지만 그걸 받으면서 제대로 대답을 못 하잖아요. 너 그렇게 지금 잘난 척하지만 뭐 미국이 없으면 세계 질서는 어떻게 되는 건데 뭐 네가 그걸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자기가 뭐 그 하나도 대답을 못 하니까 그래서 그 뒤로 그 뜻을 꺾게 되고 지하 혁명 운동 같은 건 그만두고 국회의원 보좌관 같은 걸 하면서 현실적인 운동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간무충이 되는 현상. 그 다음에 기토는 갑기합을 하는데 30대 때 이때부터가 이제
94년도에 노무현을 만나가지고 노무현하고 아주 의기투합을 하게 되는데 갑기합. 그래서 자기의 간목의 뜻이 기토를 만나서 합을 하면서 펼쳐지는 건데 그러면은 무토하고는 충을 하고 기토하고는 합을 한다. 편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돈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간목의 뜻 면에서 봤을 때는 정제는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일이고 편재는 실현이 불가능한 다소 파괴적이고 이상적이고 이례적인 일인 거죠. 그래서 이 간목의 운동이 병정화에서 시작이 됐다가 무토에서 한번 그 축을 맞아서 꺾이게 되고 기토를 만나서 현실 운동으로 재성과 합을 이루는 거여서 이때부터는 현실적인 그 의회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경을 만났을 때는 제대로 발복이 돼서 홈런을 치게 되는. 그래서 저는 미투 사건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때부터는 내려올 거라고 봅니다. 이 신금으로는 간목을 제대로 발동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현상 유지. 그러니까 비행기가 떴다가 엔진을 꺼도 뭐 저절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뭐 도지사를 2번 하면서 충남에 자기 후배들을 다 국회의원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충남 지역의 뭐 맹주라든가 아니면 뭐 선거 때마다 거론되는 여권 잠룡 뭐 이런 정도였지만 현실적인 그런 그 관직이 없다 보면 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4.5미로 용신 그 조후상 좋은 운이 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 어떤 주변 환경이 좀 편안한 것에 불과하고 그 실제 자기가 추구하는 이상은 경금을 내려오게 되면은 그 뜻은 이제 그 마감하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 또 한 가지 제가 재밌게 느꼈던 거는 이분이 보면 비겁 2개를 빼고는 아까 우리 배웠던 다 흉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재명하고도 비슷해가지고 제가 되게 놀랐는데 어쨌든 뭐 편인 편관 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세상을 삐딱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뭐겠어요? 반미, 친북 이런 그런 삐딱한 생각을 가지고 뜻을 펼치는 사람인데 문제는 이런 뜻을 펼치는 사람은 계속 이렇게 삐딱하게 나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삐딱한 사람이 이제 도지사가 돼가지고 편을 버리고 정의의 길로 가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수명이 좀 단축이 됐을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편을 계속 편으로 써서 처음에는 대한민국을 공격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뭐 이제 귀족화된 너무 그런 좌파를 오히려 공격을 한다든가 너무 그렇게 치우쳤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그런 쪽으로 이 사람이 편을 공격적인 걸 썼다면 좀 더 롱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 또 원장님 일간 그 말씀하실 때 나왔던 것처럼 처음부터 뭐 의료계통이나 아니면 원래는 육사 시험을 치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권력을 지향했는데 지금 보면은 가보 미신신 다 이거 그거잖아요. 현신살 그리고 전문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의료계통이나 그런 쪽으로 나갔어도 네 좋지 않았을까 활인업으로 업상 대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대운이 제가 생각할 때는 화대운이다 보니까 간목의 운동이 개화를 해버려가지고 자기의 의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전공이 고대 철학과인데 왜 철학과냐 목들은 기본적으로 가슴 문과 사람에 대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해수는 또 깊이 있는 생각 아주 철학적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약간 삐딱한 생각 세상이 잘못됐어 그래서 나는 많은 그런 백성들을 돌봐야 돼 내가 구해줘야 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전공도 그런 쪽으로 가게 되고 이 사람 활동 방향이 그렇게 그 현침을 활용하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더 이 사람의 그 가슴에 불을 지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하여튼 사건이 없었어도 이 사람은 계속되지 못하고 내려왔을 거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뭐 시간 체크는 못했는데 다 말씀을 드렸네요. 혹시 뭐 궁금한 거라든지 뭐 짚어주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왜 형살로 그렇게 갔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형살요? 네, 왜 형으로 가서? 그러니까 그 사람 감옥 관계가 꽤 있잖아요, 인생 중에. 네. 그 음지로도 많이 들어가 있고. 네.
그 사주 구조에서 어느 게 운에서 작용됐을까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 고1 때 처음으로 합동수사본부에 끌려갔는데 그러니까 형살에 많이 시달린 사람이잖아 어쨌든 형에. 형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이 조후의 부조가 그러니까 자기 의지를 가지고 국회의원이 되거나 정치인이 되면 어떻게 보면은 순용을 하는 건데 이 조후가 나쁘다는 거는 인식을 가지고 좀 부정적인 쪽으로 흐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이 어려워진다든가 감옥을 가게 된다든가 하는 게 이런 그 조후가 어려워진 때를 말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도 이때도 한번 정치 자금으로 감옥에 가게 됐는데 음기 같은 음기 쪽. 근데 그거는 이제 대운 자체는 어느 정도 조후가 해결이 됐는데 세운이 2003년 같으면 2004년이 갑신년이고 2003년 같으면 개미년이죠. 네. 개미년.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원장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여튼 진해 원진 그 미투 사건이 있었던 거는 이제 연도상으로는 신사 대운이지만 그 대운이 한 2, 3년 정도 더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진 대운의 영향으로 진해 원진을 두 번 했던 거.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사람이 만약에 경진 대운이 아니고 경자 대운이었으면 그냥 물러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좀 지저분하게 굉장히 물러났을까 그냥 조용히 내려왔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진해 원진이라는 거는 어쨌든 흙탕물을 막 튀기고 하는 거니까 아주 그 원수질 정도로 지저분한 결과. 게 있는데 또 네. 대운에서 오게 되면 그렇죠. 그거가 네. 나타나고 진짜 한 번 더 때리니까 완전 이래도 완전 끄떡 없어? 한 번 더 줄게 하면서 이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어쨌든 궁금한 거는 경자대운이거나 다른 물대운이었으면 그나마 낫다. 뭔가 내려오는 건 내려오는데 그렇게 지저분하게 내려왔을까 이런 생각은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는 걸 저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는 대운은 그렇게 나쁘지 않으나 세운 면에서 때에 따라서는 구속이 되거나 뭐 그런 일도 좀 생기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알겠습니다. 제가 공부한 내용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수. 네, 수고하셨고 요 사주의 포인트는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요.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 칠살 평관이 세요? 아니면 요거를 잡아주는 식상이 세요? 평관이 세죠. 평관이 이렇게 일간 옆이나 밑이나 이쪽에 있으면 피해의식 항상 피해의식을 받아요. 공격. 근데 이제 이게 걸록지에 강하게 있으면서 여기 이제 식신이나 상관이 여기 식신이 있으면 조금 제사를 더 잘하고 상관이 있어도 합살은 하긴 했는데 여기 조금 약하다. 월지가 수고 요 세 개가 전부 이제 수기운이 좀 강하면서 요게 좀 약한 게 그래도 이게 없었으면은 이 사주는 볼 게 하나도 없다. 도지사까지 올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목화 상관 목화 통명이라서 두뇌도 좋고 상관 폐인도 되고 상관 합살도 되고 사주 구조는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 2017년 대권에서 문재인 대통령 다음에 거의 이재명하고 삐까삐까했을 거예요. 거의 이분이 또 하나 원인은 배우자 민주원 씨가 여기 있지요. 이게 고립돼 있다. 목극토 토극수로 이 배우자 자리가 일간과 가장 멀면서 또 고립이 돼 있다. 그러면서 배우자 자리가 평관이니까 배우자 스트레스라든가 집에 들어가기 싫고 이러다 보면 이제 도지사 관사에서도 지내고 외국 출장해가지고 뭐 4번인가 그 김모 김지은인가 누구하고 그래서 징역 3년 6개월을 만기 출소했지요. 끝까지. 그 원인이 바로 이 칠살의 원인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가화만사성
배우자 자리 같이 민주화 운동도 같이 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러다가 만났는데 아무래도 이제 결혼 생활하다가 아마 그 배우자 관계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게 이제 가장 이 사주의 미투 사건이 벌어진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발표하셨는데 우리 김세훈 발표 강의를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